어제 광화문 대규모 집회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장외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태풍 피해가 발생한 시점에 한국당이 사람을 동원해 정쟁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고, 한국당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다며 집회의 의미를 깎아내리지 말라고 응수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동원 집회에만 골몰하며 공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제1야당 인사들이 도를 넘는 막말을 남발을 했습니다. 국가 원수에게 제정신 운운하는 것은 아무리 정정의 눈이 어두워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초동 200만 선동을 판판히 깨부수고 한 줌도 안 되는 조국 비호 세력의 길을 눌렀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정쟁을 위한 동원 집회라고 폄하했습니다. 뭐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생각되는 순간입니다. 지난 87년 넥타이 부대를 연상케 하는 정의와 합리를 향한 지극한 평범한 시민들의 외침입니다. 최근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들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문 의장은 정치권이 진영 싸움에 빠져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자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의장의 메시지를 대신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회가 갈등과 대립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가 되어도 모자랄 판인데 이를 부추기는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포기입니다. 정치 지도자라는 분들이 집회에 몇 명이 나왔는지 숫자 노름에 빠져 나라가 반쪽이 나도 관계없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 분열, 국론 분열이 한계의 선을 넘는 매우 위중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야 정치권이 자중하고 민생과 국민 통합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두 집회의 성격과 참가 인원을 두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민감용 경찰청장에게 지난달 28일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와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조국 장관 사퇴 촉구 집회 참가 인원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서초동 집회 참가자가 200만 명이었다면 광화문 집회 참가자 수는 1000만 명이었다고 본다며 어제 조국 장관 사퇴 촉구 집회는 문재인 정부 3년을 평가하는 집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김한정 의원은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서 청와대를 공격하자는 등의 도가 지나친 발언이 있었다며 관계자들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 고발장은 국정감사 도중 경찰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청와대에 진입하자며 순국 결사대를 모집한 것은 내란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어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한 것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경찰청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지역 민원을 해결해달라며 롯데 측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일자 롯데와 이 의원 측이 각각 입장을 냈고 신동빈 회장의 국회 증인 출석도 철회됐습니다. 롯데그룹 측은 이명수 의원이 과거 롯데 계열사와 납품 계약 중단 갈등을 빚었던 업체 대표와의 원만한 합의를 롯데 측에 여러 차례 요청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신동빈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며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민원인이 억울함을 토로해 도우려 했을 뿐 권한을 남용해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수서역을 출발하는 고속철 SRT가 개통한 지 이제 곧 만 3년이 됩니다. 특히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50여 킬로미터의 지하터널 구간은 화재나 지진 등에 대비한 대피 시설이 매우 중요하지만 상당 부분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은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합니다. 백종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12월 개통된 고속철 SRT는 반드시 50여 킬로미터가량 이어지는 유련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유련 터널은 지하 50m 아래에 있어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에 취약해 대피시설이 필수입니다. 대피시설은 모두 17곳. 개통 3년을 앞두고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파트 15층을 오가는 셈이지만 운행한 시간보다 멈춘 시간이 훨씬 오래됐습니다. 터널 안 습기가 심해 전기 전자장치가 자주 문제가 생겨 터널 곳곳에 있는 엘리베이터 8개가 멈춰선 겁니다. 이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면 1분 안에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이 비상계단을 이용하게 되면 5분 이상 시간이 소요돼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휴대용 소화 장비 등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돼 있고 일부 이동통신사 휴대전화는 아예 불통입니다. 선로 옆 대피시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지하수가 새어나와 곳곳에 물이 흥건했고 벽까지 습기가 올라와 곰팡이까지 잔뜩 피었습니다. 비상등과 대피등은 일부가 꺼져 있어 대피로 확보는 쉽지 않았고 연기를 막는 방염문은 녹이 잔뜩 쓸어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형편없는 안전시설 관리 행태는 지난 4월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SR이 속해 있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하자 보수 문제를 놓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하자건들에 대해서 보수가 조치가 되면 저희는 바로 인수인계를 받을 생각입니다. 철도공사하고 그 합동 점검하면서 추가로 또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보완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시설물 제조사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 내년 초부터는 자칫 무방비로 방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책임 떠넘기기에 결국은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두 기관이 머리를 맞대서 승객을 위해서 어떻게 안전을 책임질 것인지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이동 가치를 높이겠다는 목표로 설립된 슈퍼 고속열차 SRT. 그 속도와 편안한 만큼 국민과 승객의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한국방송협회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이동형 재난 매체는 지상파 DMB라며 신형 스마트폰 단말기에서 DMB 기능을 빼고 출시한 삼성전자와 이를 방치한 정책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방송협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지상파 DMP는 대형 재난 발생 시 이동통신망에 의존하지 않고 재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면서 스마트폰 1위 제조사가 신형 주력 단말기에서 DMB 기능을 뺀 것은 무료 보편적 방송 시청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들에게는 재난방송 수신 매체인 지상파 DMB의 고화질 서비스를 재허가 조건으로 의무화했으면서도 제조사의 DMB 삭제 계획을 미리 알고도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겨울 스포츠의 꽃 프로농구가 내일 현대모비스와 전자랜드의 공식 개막전과 함께 6달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외국인 선수의 비중이 줄어든 올 시즌 국내 선수의 활약이 성적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겨울 스포츠의 꽃 프로농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2019-2020 시즌 프로농구가 현대모비스와 전자랜드의 공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6달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와 챔피언 결정전 통합 우승을 달성한 현대모비스는 주전 선수들의 노쇠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강한 우승 후보입니다. 챔피언 결정전에서 고배를 마신 전자랜드를 비롯해
국가대표 가드 김선영이 이끄는 SK와 FA 대여 김종규를 영입한 DB 등이 대항마로 꼽힙니다. 최고의 금액을 받고 DB로 이적을 한 만큼 당연히 DB가 우승을 하는 게 가장 목표고요. 네, 개인적으로 그 중심에 또 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가장 큰 변수는 키 제한이 폐지된 외국인 선수 제도입니다. 각 팀이 너도나도 2m가 훌쩍 넘는 장신 선수를 영입하며 고공농구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내 2명의 외국인 선수를 동시에 기용할 수 없게 돼 국내 선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올해는 용병 1명이 뛰기 때문에 국내 선수가 이제 기존에 이제 얼마만큼 이제 또 자기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좀 바뀌지 않나. 저희 팀 구성이 좀 높이가 많이 낮기 때문에 좀 빠른 농구, 좀 그런 농구를 해야 좀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올 시즌 정규리그는 10개 팀이 6라운드에 걸쳐 팀당 54경기를 치릅니다. 상위 6개 팀이 내년 4월부터 플레이오프를 통해 최종 우승팀을 가립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반소매를 입어도 될 정도의 늦더위는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8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은 6도가량 크게 웃돌았는데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낮겠고요. 일요일인 모레 아침은 13도까지 내려가면서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내일 아침 강원도와 경북 북동 산간은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영동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밤까지 10에서 최고 4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경기 동부와 영서 지역, 경북 북부 지역은 내일 낮 동안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16도, 대구 19도, 백두산은 영하 3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2도 선에 그치겠고 강릉 21도, 대구는 25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쾌청하겠지만 날씨가 쌀쌀하겠고요. 제주 지역은 새벽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